너무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를 선고했을 때도 저 정도면 잔 거 아니냐, 도대체 둘이 무슨 사이길래 저러냐, 이런 댓글들이 언론 기사에 엄청 달리더라고요. 저도 그냥 이 내용은 설마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매불쇼에 나온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아주 의미심장한 취재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판사 출신이죠. 그래서 당연히 주변에 판사 동료들도 많고 사법부 관련 취재도 열심히 하는 의원 중 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김건희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법조계 인사들을 많이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었다고 한다. 가보면 윤석열은 요리를 하고 있고 김건희가 나와서 판사들과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원래 그런 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행동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인성은 수원지법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뜬금없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를 맡아서 김건희를 비롯한 국힘 쪽 인사들 재판을 줄줄이 맡게 됐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인성은 형사재판부를 꺼려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사재판부에 배당됐을 때 엄청나게 불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즉 김승원 의원은 이 역시 조이대의 지정배당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법부가 싫다, 판사들 못 믿겠다, 이게 아니라요. 그 사안이 무엇이 됐든, 심지어 그 사안이 내란이더라도 결국 칼자루는 판사들이 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법개혁이 확정된다 해도 결국 칼자루는 판사들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법을 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휘둘러서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내려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쳐내려 했던 세력들, 그게 심지어 대통령이라 해도 어떻게든 법을 휘두를 겁니다. 분명 그구들은 이걸 그냥 뇌피셜이라고 치부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덕수와 김건희 선고에 집중하는 동안 조이대가 어떤 짓을 한 줄 아십니까? 천대엽 임기가 끝나면서 새 법원 행정처장을 임명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박영재라고 합니다. 박영재는 이미 극우로 알려진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법원 행정처장에 앉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편향되어 있냐? 우인성은 박영재 앞에선 귀여운 수준입니다. 박영재가 어떤 자냐? 작년 5월 조이대의 난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모든 법조인들과 논평가들이 무죄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박영재 이 자만 그 당시 유죄라고 예측했고요. 알고 보니 박영재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주심인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북 송금 사건, 지금은 재판이 중지되어 있죠. 그런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7년 8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대법관도 바로 박영재였습니다. 박영재를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하려 할 당시에 시민사회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이대였고, 조이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박영재를 꾸역꾸역 임명한 겁니다. 도대체 언론들은 왜 이 사실을 조명하지 않는 거죠? 이제 좀 체감이 되십니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심지어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결국 칼자루는 조이대의 법원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법원 내부에서 어떤 말도 나오냐?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어쩌라고? 그냥 불러서 재판해,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이 조이대고 법원 행정처장은 박영재니까 이자들은 뭐라도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위헌 위법이라 안 된다?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은 법대로 진행됐습니까? 쥐기현이 윤석열을 탈옥시킨 건 적법한 행위였습니까? 우인성의 판결은 적법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탄핵까지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피 말렸지만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거의 모두가 믿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당시 헌재 소장이 문영배 재판관이었고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재판관들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는 칼자루 자체를 판사들이 가지고 있고 우인성과 백대엽만 봐도 신조이대라 할 수 있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직 대통령도 진짜로 소환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법사위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박영재 대법관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1일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주심을 맡아 법원이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대선에 개입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고요. 법원 행정처장은 법관 인사와 조직 운영, 예산 편성 등 사법 행정 전반을 관할하는 사법부의 핵심 직위인데 이 자리에 박 대법관을 임명한 행위는 법원의 중립 의무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고 특정 재판과 사법 행정 권력이
한 축으로 연결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견제가 들어갔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다시 이 영상 시작할 때 했던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가 판사들과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미 윤석열과 조이들을 위한 판사들, 김건희를 위한 판사들이 법원 내 포진해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진관 판사를 바라볼 때 이진관 판사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국민 누구나 합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힌트인 겁니다. 이 소리는 결국 이진관 판사 같은 상식적인 판사들은 소수고 우인성과 같은 판사들이 대다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들 대부분이 우인성이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안심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제넘지만 경고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정도 분위기로는 정말 힘듭니다. 애초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까지 가는 과정이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안과 현상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깨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감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국민들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칼자루 자체를 쥐고 있는 건 사법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을 잘 되새겨야 합니다. 정권을 잡고 8개월이 지났는데 입법률이 20%가 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즉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거죠. 국힘은 애초에 기대도 없고 이자들은 정당 해산과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은 법력권이 칼자루를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키워야 한다는 거고요. 이해찬 전 총리도 잘 모셨고 우리 국민들 모두 슬픔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이해찬 전 총리의 정신을 이어갈 때고 이걸 위해선 국회 법력권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입법 빠르게 추진하고 2차 특검과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빠르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담 재판부는 이진관 판사와 같은 사람들만 모아서 철저한 검증도 거쳐야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완벽하게 완성을 해놔야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들과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전 총리께서 평생에 걸쳐 강조했던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